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정말 인생인가 봐요. 요즘 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게 참 문제라고 해야 할지 기회라고 해야 할지 그것조차도 잘 분간이 안 가요.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우세요. 부모님께서는 두 분 이름으로 된 과수원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고, 농사를 할 때만 빌려주는 땅도 여럿 보유하고 있는 땅 부자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남들과 다를 게 없었고, 집이 잘 산다는 걸 저는 잘 못 느꼈어요. 시골에 살아서 사치하는 것도 없이 먹는 거 입는 거 남들처럼 평범했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집이 잘 산다는 걸 피부로 느꼈던 계기가 있었어요. 미국에 가보고 싶다는 이 말 딱 한마디에 부모님은 일사천리로 미국 유학을 준비해 주셨죠. 유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중간에 한국에 돌아갈 뻔했어요. 이러다 엄마 아빠가 땅 다 팔아서 나 때문에 빈털터리 되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생기더라고요. 부모님 지원 덕에 돈 걱정 없이 유학 생활을 해보니까 저희 집이 정말 잘 사는 편에 속하구나 하고 자연스레 깨닫게 됐어요.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만 마치고 20살 때 한국에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그 후 은퇴 선언을 하고 무리하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과수원 팔기 싫다고 관리해줄 직원들을 여럿 뽑기 시작하셨죠. 저는 넓은 땅 갔다 와 보니 대학 대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대학은 안 가도 상관없는데 사고만 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 잠깐 들어와 있다가 언제나 다시 해외로 빠졌어요. 여행만 다닌 건 아니고 해외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다양한 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모님은 제가 부모님 지원만 믿고 자리를 못 잡고 방황만 하는 줄 아셨나 봐요. 어차피 부모님 재산 받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다른 직업도 분명 많았지만 사회복지사를 선택한 건 해외에 머무를 때 각 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알아봤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내려와선 한국의 복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직접 겪어봤는데 직업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아주 먼 미래에 기회 된다면 지역 복지센터를 직접 창업하고 싶은 꿈도 있었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공부해서 시험에 딱 붙어버려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깜짝 놀랐던 부모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네요. 실제로 복지사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많았고 힘들고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저는 깨달았어요. 일보다 시댁을 상대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걸요. 저는 일하지 않는 날에는 봉사를 주로 했어요. 그러다 봉사하는 곳에서 치과 의사인 제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겉보기에 좀 차가워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따뜻한 면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봉사하면서 금방 친해졌고 연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절대 직업만 보고 남편과 결혼한 건 아니지만 남편의 직업이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긴 했어요. 그런 마음은 아마 시모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들이 그 정도 직업 가졌으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며느리를 원하기 마련이잖아요. 결혼 전 시모가 집으로 초대한 적 있어요.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환영해줬었는데 제가 공무원이라는 것만 알고 몇 급인지는 몰랐나 봐요. 맛있는 반찬을 제 앞으로 잔뜩 당기면서 제게 입맛에 맞냐고 묻던 시모는 제가 9급이라는 걸 알고 나서 엄청 실망한 눈치였어요. 급속도로 냉랭해진 분위기에 저는 당황했고 남편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려고 많이 애썼죠. 그래봤자 시모는
더 이상 제게 관심 없어 보였지만 남편은 저를 위해 바쁘게 침을 튀겨가면서 제 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간중간 혼자 중얼거리며 코웃음을 쳤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구급 사회복지직이랑 치과의사가 말이 되냐는 거겠죠. 그 후로도 남편은 제가 나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는 게 진심으로 뿌듯하다며 언제나 저를 치켜 세워줬어요. 그래서 시모의 반응이 차가워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 후에 상황은 또 바뀌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크게 짓는다는 걸 알고 시모는 제게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농사 짓는 땅 규모와 부모님 수입을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봐서 좀 민망할 정도였어요. 부모님 땅이 몇 평이라고? 아, 농사관에서는 저도 잘 몰라요. 아니, 나는 또 용돈벌이 겸 가볍게 농사 짓는 줄 알았는데 사돈한테 슬쩍 들어보니까 과수원 규모가 꽤 큰 것 같더라. 네, 뭐 여기저기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 아니, 사람도 여럿 부리는 것 같고 너는 참 좋겠다. 부모님 잘 둔 덕분에 과일은 늘 걱정 없겠구나. 그럼 뭐 나도 이제 한 가족이니 공짜로 과일 좀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 당연히 어머님께도 과일 갖다 드려야죠. 그래, 고맙다. 그리고 네가 부모님 항상 먼저 챙겨드려. 이제 한 가족 됐는데 정기적으로 수호치과 와서 진료도 받으시라 하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남편이 부모님 모시고 진료해줬어요. 어머머, 그랬니? 역시 내 아들이지만 참 센스 있지 않니? 그럼 새아가 내가 편하게 하나 물어봐도 되냐? 네? 친정에 대략적으로 토지가 몇 군데나 있는 거냐? 땅은 고향에만 있는 거야? 그 정도 규모면 실질적으로 달에 얼마씩 버는지도 궁금하구나. 어머님, 저도 정말 그런 부분은 자세히 몰라요. 모르면 한번 부모님한테 물어봐. 그런 건 딸도 알고 있어야지. 부모님 땅 규모랑 땅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 너도 미리 다 알고 있어야 해. 제가 몰라도 알아서 잘 관리하셔서요. 에이, 지금은 잘 관리하신다지만 너도 나중에 네가 받을 땅이 뭔지 한번 체크해 봐야지. 그렇다고 시댁이 엄청 못 사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친정의 땅 이야기를 꺼내는 시모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애매하게 답을 피해도 꼭 얼굴 볼 때마다 집요하게 묻더군요. 남편 역시 그런 부분을 느꼈는지 시모에게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아가, 내가 저번에 물어본 거 부모님한테 물어봤니? 어떤 거요? 아이 참, 얘가 정말 여러 번 말하게 하네. 땅이 몇 평인지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니까. 그게 저도 그런 부분은 부모님한테 물어보기 조금 곤란해서요. 아니, 네가 그 집 딸인데 그게 왜 곤란해? 네? 설마 너 부모님 친딸 아니니? 어머님, 저 솔직히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서 무척 당황스러워요. 정말 궁금하다는 얼굴로 친딸이 아니냐고 묻는 시모의 무례함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 역시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엄마, 친딸 아니냐니.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땅을 엄마가 왜 궁금해하세요? 화장실 갔던 남편이 저 대신 엄청 화를 내줬어요. 결과적으로 시모는 꺾이지 않았지만요. 당연히 궁금하지. 사돈네 땅인데. 그러니까요, 엄마.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돈 땅이 결국 며느리 땅이 될 거고, 며느리 땅이 결국 내 아들 목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물었냐? 아가, 네가 말해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것도 못 물어? 네, 못 물어봐요.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여보, 안 되겠다. 우리 그만 가자. 남편이 제 손을 끌고 나가려고 하자 시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수호, 너 정말 엄마 우습게 만들래? 엄마야말로 저 우습게 만들지 좀 마세요, 제발. 저도 남편에게 부모님 농사 지는다고만 했지, 땅 부자다, 우리 집 잘 산다,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좀 궁금할 법도 한데 남편은 처음에만 놀랐고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것저것 캐묻고 저를 불편하게 하자 남편은 보기 민망했는지 중간에서 잘 막아주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온 남편은 당분간 인사드리러 안 와도 될 것 같다며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본인이 해결하겠다며 약속했죠.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말을 했는진 모르지만 이후로는 더 이상 시모가 불편한 질문을 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궁금증이 많은 만큼 꿈도 크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 대신 저희 부모님을 공략했더라고요. 시모는 항상 제게 부모님 잘 챙기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직접 제 부모님을 챙기기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 초대해서 식사하는 건 기본이었고 같이 남편 치과에 진료받으러 가면서 친해지려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감사했는데 알고 보니 시모의 행동에는 다 속셈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 치과를 좀 개원해달라고 부모님한테 노골적으로 부탁하더라고요. 부탁이라기보다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말로 느껴져서 솔직히 불편했어요. 사돈, 치과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원장이 우리 아들 학교 후배예요. 같은 치과 의사 면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개원할 돈이 없어서 후배 밑에 들어간 게 그렇게 속상해요. 엄마, 그게 뭐 어떻다고요? 남편은 후배 치과에서 일했지만 거리낌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시모의 그런 말이 오히려 남편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듯했죠. 너는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사정 넉넉한 사돈께서 앞길 창창한 사위 좀 든든하게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걸 도와줘야 할지. 사돈네 형편에 사위 치과 하나 개원해주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여기저기 땅도 많으시고 들어오는 돈도 많으시고. 치과라. 알겠습니다. 아들 걱정이 되실만 하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내 따로 연락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사돈이라도 제 아들한테 믿을 구석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우리 아들은 날개만 달아주면 더 잘 될 거예요. 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예? 괜찮다. 어머니가 아들 걱정에 그런 부탁할 수도 있지. 시모의 눈물 공격이 먹혔는지 저희 부모님은 긍정적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과 사위를 위해서 개원은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거절을 했어요. 엄마가 그런 부탁한 거 미안해. 하지만 거기에 내 의견은 전혀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가 없이 치과를 받겠어. 근데 여보,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해주고 싶으시대. 솔직히 말해서 나 조금 자존심 상해. 난 당신한테 언제나 당당하고 멋진 남편이고 싶어. 언젠가 내 손으로 개원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장인어른 장모님 도움받으면 내가 너무 못나 보이잖아. 자기가 못날 게 뭐가 있어. 너무 멋있어서 탈인데. 남편은 언제나 제 일을 존중해주고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죠. 저희 부부는 긴 상의 끝에 감사하지만 부모님 마음은 거절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며 독하게 말씀하셨죠. 아니, 자네 갑자기 왜 싫다는 거야? 아버님 개원은 제 힘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못하지만 몇 년 안 걸릴 거예요. 맞아, 아버지.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욕심 부리기 싫어요. 욕심을 왜 안 부려? 어느 정도 부리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너는 남편이 싫다 하면 너라도 받자고 해야지. 자네 지금
내가 내 딸이랑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는 것 같나? 치과 진료가 얼마나 비싼데 바가지 안 쓰고 안전한 치료를 우리가 또 어디서 받겠나? 앞으로도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은 자네에게 부탁하겠네. 그러니 잔말 말고 자네 몫은 자네가 챙겨. 자존심 부리지 말게나. 살아보니 그게 밥 먹여주는 것 아닐세. 그리고 나는 물러 터진 사위보다 똑똑한 사위가 좋아. 그래야 내 딸도 지키지. 그리고 나도 조건이 있네. 아차 싶었어요. 남편이 친정가족들 치과 치료비를 항상 부담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야말로 남편이 퍼주는 거 공짜로 다 받아놓고 시모 욕심 부린다고 생각한 게 속으로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빠는 남편에게 치과를 개원해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만에 하나 저희 부부가 이혼하면 치과 자리를 당장 빼줘야 하고 더 이상 그 자리는 쓸 수 없다고 하셨죠. 남편은 그럴 리 없다고 깜짝 놀라면서도 진지한 아빠의 얼굴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시모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이혼은 당치도 않는다며 웃었죠. 시모는 친정아빠가 그만큼 저희 부부 잘 살라고 하는 말일 거다 했지만 저는 저희 아빠가 내뱉은 말은 확실하게 지키는 분이란 걸 알고 있거든요. 정말 아빠는 개원할 상가 자리를 계약할 때 변호사를 불렀어요. 이혼하면 일주일 안에 자리를 빼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남편에게 작성하도록 시켰죠. 그런데 남편이 치과 개원하자마자 거짓말처럼 시모의 하대가 시작됐어요. 제가 남편의 치과 개원에 대해 생색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저라면 제가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며느리한테 더 잘해줄 것 같은데 저희 시모는 아니었죠. 여보세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주변이 시끄럽구나. 요즘도 많이 바쁘냐? 네, 어머님 계속 바쁘네요. 넌 정말 가만 보면 몇 푼 번다고 그렇게 바쁘게 일해? 네? 그러니까 그깟 사회복지사 일 때려치우고 남편 내조나 해줬으면 하는구나.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한테는 제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정말 중요한 일은 내 아들이 하는 일 같은 거지. 아니 그리고 복지는 내가 필요한데 넌 왜 엄한 곳 가서 일하니? 누구 도와줘야 보람 느낀다면 우리 집 와서 날 좀 돕던가. 어머님, 저한테 이 일은 그냥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 배우는 과정이에요. 저도 나름 꿈꾸는 것들이 있는데 좀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집 와서 배우라니까. 내 말이 이해하기 어렵니?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어이구,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자주 전화를 해 바쁜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거 없이 혼나는 게 일상이었죠. 물론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업무 처리에 이어 시집살이까지 더해지니까 스트레스는 더해갔죠.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따로 말할 시간도 없었어요. 남편 역시 막 개원해서 일이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초상날 지경이더라고요. 업무에 치이는 것보다 틈만 나면 똑같은 번호로 쌓이는 부재중 기록이 더 끔찍했어요.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지고 수척해지자 남편도 어디 아픈 곳 있냐며 묻더라고요. 하지만 업무로 바쁜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하게 살도 훨씬 빠져 있고 얼굴도 수척했어요. 걱정하는 남편에게 저는 함께 거울을 보자며 둘 다 꼴이 많이 아니라며 애써 웃어 보였죠. 보약이라도 지어 먹자며 넘긴 다음날 큰일이 터진 거죠. 여느 때처럼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실수로 전화를 받고 말았어요. 밥 먹기 전에 들으면 체할 것 같아 그냥 모르는 척 끊을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수화기를 뚫고 나오는 시모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랐죠. 야, 너 고졸이라며? 부모님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지 우렁찬 목소리로 시비를 걸더라고요.
사실 복지사 2급 자격증은 대학교 졸업이 필수인데 제가 유학까지 갔다 와선 뒤늦게 사회복지에 관심 생겨 학점 은행제로 준비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취득한 학위이고 부모님도 그럴듯한 대학교는 다닌 적 없다고 알고 계시니 시모에겐 고졸이라고 말했던 거겠죠.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아주 속았다며 씩씩거리는 시모였어요. 시골 출신에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는데 감히 치과 의사인 내 아들을 넘봐? 너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니? 어머님, 고등학교만 졸업한 게 무슨 죄라도 지은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이렇게 혼나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저는 유치하지만 욱해서 저 미국 유학 간 건 못 들으셨나 봐요? 라고 할 뻔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핑 도는 바람에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도 많이 참았으니까 오늘은 남편에게 전부 말해야겠다 결심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분명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눈 떠보니 응급실이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뭐야, 병원이야? 여보, 나 기억이 없어. 쓰러졌대. 미안해. 내가 쓰러진 건데 자기가 왜 미안해. 울면서 사과하는 남편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니까 제 핸드폰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받고 보니까 역시나 시모 부재중 전화가 100통 넘게 쌓여 있었어요. 제가 눈을 뜨기 전까지 제 핸드폰을 살펴봤나 봐요. 그동안 시모가 저를 구박하고 닥달하는 문자와 연락들을 다 본 건지 너무 미안하다며 병원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대충 보니까 제가 쓰러진 후에도 고졸이 어쩌고 저쩌고 제게 며느리가 아니라 순 사기꾼이라며 폭탄 문자를 보내놨더라고요. 남편은 제 핸드폰에서 시모 전화번호를 차단시켰어요. 제가 기운을 차리고 나서야 눈치 못 챈 자신의 잘못이 크다며 왜 진작 말 안 하고 참고만 있었냐며 저를 혼내더라고요. 그러곤 제 앞에서 시모에게 연락해 분명하게 화를 내는 남편이었어요. 엄마가 사람이에요? 툭 하면 일 그만둬라. 남편한테 내조해라. 우리 집 와서 빨래나 해라. 그런 문자들을 도대체 왜 보낸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휴, 그새 지 신랑한테 다 일렀나 보네. 내가 어디 무서워서 며느리한테 문자 한 통 보내겠냐? 이 사람 쓰러졌어요. 아니 어떻게 남보다 더 하세요? 한 통이요? 한 통이라고요? 내가 본 것만 몇백 통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했든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에요? 학력 당연히 상관이 있지. 아니, 걔가 쓰러졌다고? 지금부터라도 무서운 줄 아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차단해놨지만 혹시라도 다른 번호로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그 이후로 시모의 연락은 물론 명절에도 시댁에 갈 필요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주더라고요. 정말 이번 명절에 어머님 댁 안 가도 돼? 엄마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과하실 때까지 절대 안 만날 거야. 꽤나 단호한 남편 보고 저는 차라리 진작 말할 걸 후회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진작 말했으면 이렇게 내 건강까지 악화되지 않았을까 싶었죠. 언제나 제게 잘해주는 남편이었지만 혹시나 저와 시모의 갈등과 불화를 알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진 않을까 머뭇거린 것도 사실이에요. 완벽한 내 편이 되어준 남편 덕에 시모는 많이 반성한 듯 보였어요. 굳이 저의 직장에 찾아와서 고생이 많다며 말 몇 마디 건네러 오셨더라고요. 다른 동료들에게 며느리 잘 부탁한다며 인사도 했죠. 몸은 좀 괜찮고? 네, 남편이 많이 챙겨줬어요. 네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내가 심술 부려서 미안하구나. 그렇게 찝찝하지만 시모와 화해를 했어요. 다시는 저희 부부 사이에 껴서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남편과 약속도 했다더라고요. 그땐 정말 시모의 진심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봐서라도 한 번 더 그 진심을 믿기로 했어요. 남편도 한 번 더 엄마를 믿고 싶었을 거고요.
사과를 받고 화해를 했지만 그 뒤로 시댁과 전처럼 큰 교류는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 치과에 갔다가 입구에서 시모랑 시모 친구들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세아가, 어머님, 오늘 치과 진료 보러 오셨어요? 아니, 오늘은 나 말고 내 친구들 진료 본다 해서 따라왔지. 어머, 이렇게 마주칠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할 걸 그랬다. 여기 얘들아, 내가 항상 칭찬했던 내 며느리. 시모는 제게 친한 척 팔짱을 꼈고 마치 친구들에게 사이가 좋다는 걸 보여주려 하는 느낌이었죠. 아, 어머님 친구분들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네요. 결혼식이 워낙 정신없는 날이니까 다들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났어요. 대충 들어보니 시모의 대학 동문들이었죠. 저 새아가, 혹시 너 차 가져왔으면 유압 식당까지만 우리 태워줄래? 참 차키를 손에 들고 있는데 차를 안 가져왔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시모가 전보다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서 딱 잘라서 거절하기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시모랑 관계가 많이 어색했어도 시모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눈 딱 감고 부탁을 들어줬죠. 그런데 식당까지 태워주고 가려는데 시모가 밥 먹고 가라며 계속 붙잡아서 저는 예상에도 없던 식사 자리까지 합석하게 되었어요. 한참 식사를 열심히 하던 시모 친구들은 갑자기 웃으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이게 뭔 일인가 싶었고요. 안 그래도 자리가 불편해서 밥을 깨작거리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영어 대화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눈치만 살폈죠. 영어로 대화하는 걸 한참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 학벌에 민감했던 게 아마 친구들 때문이었던 걸까 싶었어요. 몇 명이 좀 유난스럽게 발음을 굴리며 저를 한 번씩 쳐다봤거든요. 아마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마치 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모는 친구들보다는 서툰 영어였지만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의도를 알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냥 나이에 관계없이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시모와 시모 친구들이 오히려 멋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기분 나쁘게 웃었어요. 지금 우리 대화 못 알아듣는 거냐고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는 멈추고 타겟은 제가 되었죠. 시모 친구가 제 얼굴이 성형하지 않은 자연인지 묻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못생겼지만 자연이라고 답했어요. 전부 다 문법도 틀리고 그렇게 영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실력으로 저를 험담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빴죠. 어머님, 모르셨나 봐요. 저 자연 아니고 코는 주사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유치원생 수준의 영어는 저도 다 알아듣죠. 어머님 사람 참 쉽게 안 바뀌죠? 친구들 앞에서까지 저를 모욕 주시네요. 제가 꽤나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자 한 번에 못 알아듣는 시모와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시모에게 굳이 말 안 하길 잘했다 생각했죠. 그럼 그 실체도 모르고 넘어갔을 테니까요. 막상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하자 시모는 또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고졸은 그 정도 영어도 못하겠지 또 속으로 무시했겠죠. 시모 친구들도 제게 영어 발음이 너무 좋다며 칭찬하면서도 제가 말한 걸 절반도 못 알아들었는지 괜히 머쓱해하는 눈치들이었죠. 저는 다시는 시모에게 속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이만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시모 친구가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촌스러운 진주 목걸이를 맨 시모 친구가 호웃음을 치며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그런데 영어 잘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가 보네. 네? 땡땡 여자대학교 나왔다면서요? 수호 엄마 말이 사실인가 봐. 솔직히 의심했거든요. 그렇잖아. 그깟 공무원 할 리가 없잖아. 근데 공부도 잘하면서 왜 돈도 얼마 못 버는 공무원 일을 해요? 혹시 부모님 믿고 돈 욕심은 안 부리는 타입인 건가?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땡땡 대학교 안 나왔습니다. 응? 분명 땡땡 여자대학교 나왔고 7급 공무원이라 들었는데? 수엄마, 말해봐. 며느리 땡땡 여대 나왔다며? 아니, 그게 말이야. 처음에는 시모의 친구들이 여러 명이니까 며느리들을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 시모가 저에 대해 거짓말한 게 분명히 맞더라고요. 시모는 곧 얼굴이 벌개져서는 오히려 제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자기 장단을 좀 맞춰달라는 신호를 보낸 거겠지만 제가 호구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왜 시모 장단을 맞춰주겠어요? 너 무슨 소리냐? 뭐 잘못 먹었어? 아이 참, 우리 며느리가 저번에 과로로 쓰러지고 아직 상태가 안 좋나 봐. 어머님, 저 멀쩡해요. 제가 땡땡여대 나왔다고요? 저 고졸이라고 어머님이 소리 지른 그날 저 쓰러졌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 세상에 고졸? 명문대 나왔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네. 콧대 높은 시모 친구들은 이때까지 며느리 자랑 해왔던 게 다 거짓말이었냐며 시모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게 친구 사이가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요. 심지어 몇 명은 기분 나쁘다며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2명은 남아서 시모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며 끝까지 따져 물었죠. 그럼 혹시 부모님이 강남의 유명한 건물주라는 것도 설마 거짓말이에요? 시모는 이번만큼은 정말 거짓말 해주길 바라는지 더 애절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무슨 의도로 그런 거짓말로 저를 둔갑시키고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이미 비정상적인 시모에게 애정이란 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뭐? 농사? 예, 순 거짓말 아니야? 너 그래놓고 우리 며느리들은 뭐 볼 거 있냐고 무시했냐? 겨우 고졸 며느리의 촌뜨기 사돈 두고? 수엄마, 며느리도 그다지 보잘것 없으면서 누가 누구더러 며느리 잘못 들였대. 나 참 웃겨서 거짓말쟁이가 따로 없네. 시모 덕에 저는 생전 겪어본 적 없는 모욕감을 느꼈죠. 시모에게 따져 묻는 시모 친구들 덕에 속은 시원했지만 한편으론 그들도 똑같은 인간들이란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결국 그들이 대놓고 저와 저희 부모님 흉을 보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저희 어머님만 되게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아줌마들도 아주 형편없으시네요. 영어로 대화하는 그 수준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 사람 무시하려고 본인들끼리 치졸하게 영어로 대화하지 마세요. 문법 틀려 발음 구려 무엇보다 굉장히 교양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 남편 치과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참 기가 막혀서. 시모 친구들은 저와 시모에게 혀를 내두르며 바삐 사라졌어요. 아무리 저희가 룸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지만 시모는 제 어깨를 이리저리 흔들더라고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러는 듯 했어요. 야, 너 미쳤니? 너 때문에 내가 쪽팔려서 이제 내 친구들 어떻게 만나? 조롱하고 무시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친구가 맞긴 해요? 넌 정말 눈치도 없고 학벌도 모자라고 어쩜 매번 그래? 아,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저번에는 내 아들이 나한테 등 돌리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내 친구들이냐? 너 어떡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제? 시종일관 제 탓을 하는 시모를 보며 저는 한심하다는 얼굴로 대답했죠. 당신이 온통 거짓말한 걸 왜 내 탓을 해요? 내 잘난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물건이랑 결혼을, 아이고 공무원도 급이 있는데 겨우 이런 덜 떨어진 9급을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꼬였어. 정말 직업으로 사람 비하하는 게 얼마나 쪽팔린 일인 줄도 모르고 끝까지 남 탓만 하며 저를 개무시를 하더군요. 애초에 거짓말도 체면치레하려던 시모의 방정맞은 입 때문에 생긴 일인걸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 서로 무시는 왜 하나요? 저로선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마지막엔 넘어선 안 되는 선까지 넘고 말았죠. 그 전까지는 시모만 안 보면 그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모의 말에 저는 남편과 꼭 이혼을 해서라도 이 아줌마와 연을 끊겠다고 다짐했죠. 아이, 부자면 뭐해 부자면. 겨우 농사일이나 하는 시골 출신 사돈들 내가 뭘 자랑하겠냐고. 내세울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강남 땅 부자라고는 해줘야 내 기가 살지. 그래야 치과 의사인 내 아들 기가 살지. 내가 거짓말한 게 내 잘못 같니? 네 부모랑 네 잘못이란 생각은 안 들어? 듣다 부모님 욕까지 하려는 시모에게 저는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아마도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할 말을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당신 아들 치과 개원시켜준 게 누군데? 바로 우리 부모님이야. 그새 잊었어? 곱게 늙어 이 아줌마야. 그렇게 살다간 당신이 끔찍하게 여기는 잘난 아들 삶까지 철저히 망가질걸? 뭐? 야, 너 말하는 게 아주 싹수가 노랗구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내 아들이 이 모습을 봐야 하는데. 그리고 내 아들이 왜 망가져? 너 정신 나갔니? 네가 뭔데 내 아들에 대해 함부로 떠들어? 똑바로 들어요. 당신 아들 망가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나예요. 당신 아들이랑 당장 이혼할 거니까 혹여나 붙잡을 생각 마요. 난 이만 물러날 테니까 본인이 꿈꾸는 며느리랑 사돈들 열심히 찾아서 꼭 당신 잘난 아들 옆에 새로 세워요. 알겠죠? 너 주제를 모르구나. 네가 없다고 우리 아들이 왜 망가져? 참나, 내가 못할 줄 알아? 내 아들 이제 어엿하게 치과 개원해서 원장인데 돌싱이라도 너보다 좋은 스펙 여자들 줄을 설 것이다 아마. 아줌마, 과연 그럴까요? 제가 마구 비웃자 시모는 기분 나쁘다며 벌떡 일어나 저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죠. 강하게 뿌리치려는 그때 마침 식당에 도착한 남편이 아연질색하며 시모를 대신 밀치더군요. 이젠 남편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시모에게 질릴 대로 질려서 남편 역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안 괜찮아 보다시피. 당신이랑 당신 엄마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난 정말 더 이상은 당신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너희 엄마 나로 모자라서 이젠 우리 부모님까지 모욕하더라. 인간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될 짓이지.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일단 우리 집 가서 얘기하자. 응? 아들, 뭘 네가 미안해. 이제 쟤랑 끝이다. 네가 방금 쟤 말하는 꼴을 봤어야 해. 아주 몹쓸 물건이야 저거.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제발. 이제 정신 차렸다면서요. 아들, 넌 이제 엄마 말은 들어보지도 않을 거야? 저 여우 같은 게 저번부터 슬슬 이간질하며 너랑 내 사이 갈라놓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그건 엄마겠죠. 멀쩡한 아들 부부 사이 갈라놓는 게 엄마잖아요. 아니, 아들이 치과에서 하면 뭐해요? 나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한다고 쌓인 학자금 갚느라 아직 숨통도 안 트였어. 겨우 이 사람이랑 장인어른 지원 덕에 먹고 사는 거라고. 근데 이게 무슨 경우야?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내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망쳐요? 남편이 울부짖는데도 시모는 믿는 구석이 있는지 코웃음을 치더군요. 걱정 마. 엄마가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이혼하면서 재산 반은 들고 올 수 있다는데 네 몫은 엄마가 변호사 써서 단단히 챙겨줄 거야.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당할 수는 없지. 너 이제 원장님이야. 무서울 거 없고 꿀릴 거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요 진짜. 그리고 그 치과가 내 거예요? 아니 엄마는 왜 사람이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왜? 참나. 이제 네가 원장인데 당연히 네 치과지. 그리고 줬다가 빼앗는 게
뭐 쉬운 줄 아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데 무식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모였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유책 사유도 제게 없을 뿐더러 부부 재산을 반반 나누기에는 혼인 기간조차도 한참 모자랐죠.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인지 새하얗게 질려 연신 나불대는 시모의 입을 막기 급급했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제대로 웃음이 터졌어요. 아, 너무 웃겨서 눈물이 다 나네. 죄송하지만 저 한마디만 할게요. 저 지금까지 봉사하고 다니느라 모은 돈 많지 않아요. 아직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서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요. 있다 해도 법적으로 나눠 가질 수 없는데 뭘 제대로 알고나 말하세요. 반반 나누기에는 결혼 생활이 너무 짧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혼하는 건 다 아줌마 탓인 건 아시죠? 재산을 반으로 나눌 수 없다는 말에 시모는 꽤나 당황하는 눈치였죠. 그러더니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더군요. 애써 괜찮은 척 자기 아들 치과 하나는 건졌으면 됐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러면서도 제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비장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시모는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라며 온 힘을 다해 호통쳤어요. 혹여나 이혼하면 치과 건물 그대로 반납하고 남편은 빈손으로 나가기로 계약서 썼는데 그 중요한 사실을 시모만 모르는 듯 했어요. 한 번 언질했던 건 정말 저희 아빠의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망연자실한 얼굴의 남편이 힘겹게 정말 그만하라고 시모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남편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저런 시모 밑에서 태어난 거라 생각했어요. 차마 따지지는 못하고 분에 차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기 엄마에게 진실을 꺼내지 못하는 남편 대신 제가 입을 열었네요. 아빠가 치과 개원해 줄 때 저랑 이혼하면 이 사람 치과 포기하기로 계약서에 다 적어놨어요. 이 사람은 알겠다고 거기 서명했고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더 이상 치과 원장 아들은 없는 거죠. 뭐라? 아들, 저년 말이 사실이야? 정말이지 피로하고 지치네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남편도 양심은 있는지 시모 앞에서 더 이상 매달리거나 붙잡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울면서 빌었어요. 여보,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주면 안 될까? 아니면 별거라도 해서 우리 상황이 다시 나아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엄마랑 연 끊고 살게.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응? 제발 여보. 미안해. 난 이미 생각 정했어. 여보. 솔직히 저는 모자의 연이 그리 쉽게 끊길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당장 치과 때문에 제게 매달리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붙잡는 남편 보면서 마음 약해진 저는 남편에게 치과만큼은 뺏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들 저보고 멍청하다 했지만 개원했을 때 그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좋았던 추억까지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설득시켜서 월세만 받을 테니 이혼하더라도 치과는 그대로 운영하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그대로 이혼하고 나가면 정말 빚만 잔뜩이라서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할까봐 부모님이 마지막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끝내 치과 문을 닫았더군요. 이혼이 확정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요. 부모님은 치과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게 그의 알량한 자존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제게 미안해서 한 행동이란 걸 나중에 알았죠. 치과문 왜 닫았어? 내가 무슨 염치로 무슨 자격으로 거기 계속 있어. 사위가 아니라 월세 내는 임차인으로 남으면 되는 거잖아.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어.
너한테서 내가 깔끔하게 떠나는 게 맞더라. 구질구질하잖아. 계속 네 주위에 맴도는 것 같고. 저 역시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혼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불화의 시작인 시모가 더 밉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이혼시킨 시모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친정집에 찾아와서는 자기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난동 부리기까지 했어요.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생각할수록 참 염치가 없는 아줌마였죠. 새끼가 다 오해한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돈. 아, 됐습니다. 내가 내 새끼 얘기를 듣지 왜 아줌마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나 말고 우리 아들이라도 좀 봐줘요. 난 괜찮으니까 이렇게 우리 아들 내치지 마요. 당장 꺼지라니까. 당신네 딸 어디 내 아들만큼 잘난 신랑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졸에 겨우 사회복지 사면서 재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이 여편네가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미안하지만 그놈의 치과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후회할 말씀 마세요. 제가 굽히고 들어갈 때 사돈도 적당히 하고 사과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만하세요. 새아가. 새아가라고 부르지도 마시고요. 남의 집 와서 이게 무슨 행패죠? 이미 아줌마 아들이랑 얘기 다 끝났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너 정말 내가 고졸의 촌뜨기라며 한마디 한 걸로 이러는 거냐? 뭐?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참나, 내 딸 미국에서 유학한 것도 모르고 내내 학벌 가지고 무시한 거야? 당신이 뭐 내 딸 고등학교 이름이라도 대면 어딘지 제대로 알기나 할 것 같아? 어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히 고졸이 어쩌고 저쩌고 무시해? 뭐라고요? 아니 평범한 고졸 사회복지사인 줄 알았는데 너 정말이냐? 그럼 그동안 왜 말을 안 했냐? 어쩐지 영어 하는데 발음이 유창하더라. 미국에서 학교 다닐 정도면 돈도 많이 들고 공부도 엄청 잘해야 할 텐데 하긴 치과도 지체 없이 턱턱 개원해준 걸 보면 집에 정말 돈이 많기는 한가 보구나. 말하면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당신이 여기서 이럴수록 아들 꼴만 우스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결국 포기할 줄 모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넋두리를 했어요. 한 맺힌 듯 궁시렁거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잘못한 줄 알겠네요. 시모는 이런 시골 구석에서 기껏 농사하면서 돈을 어디서 많이 벌었냐며 궁금해했어요. 참다 못한 저희 친정엄마는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며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 시모에게 마구 뿌리셨죠. 아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 대대로 땅 부자다 이 여편네야. 그리고 강남에 건물 몇 개 숨겨둔 건 어떻게 알았대? 조만간 당신이 무시한 내 딸, 내가 건물주 만들어주려고. 그럼 당신 이제 잘난 내 딸 재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치? 아이고, 배 아파서 어떡해? 이혼 안 했으면 우리가 사위한테 전부 물려줄 수 있었던 땅들인데 말이야. 당신같이 돈 냄새 맡고 구린내 풍기는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 내 딸이나 어디 가서 가진 티를 안 내는 거야. 사실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대대로 큰 농사 짓는 집안의 딸 아들이었어요. 땅 부잣집 아들 딸끼리 만났으니 애초에 물려받은 돈과 땅도 많았죠. 시모는 자기가 몰랐던 친정 부모님 재력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아주 땅을 치며 후회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강남 건물주 며느리를 놓치다니. 아니지, 내 아들이 물려받을 땅들 아까워서 어떡해? 갑자기 정신이라도 번쩍 차린 듯 시모는 저와 저희 엄마께 무릎 꿇고 연신 빌더군요. 하지만 이미 아빠는 꼴도 보기 싫다며 문 닫고 방에 들어가신 지 오래였고요. 시모는 그동안 일을 싹 다 잊어주면 자기가 앞으로 며느리한테 기면서 살겠다고 두 손 모아 싹싹 빌더라고요. 아주 소금 짠내보다 더 짠내 나는 시모였어요.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저희는 그 여자에게서 해방됐답니다. 다행히 이혼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돈에 미친 아줌마는 안 찾아왔어요. 조정기간 때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던 것 같고요. 콩고물 떨어질 거 있을 때는 달려들고 아닐 때는 완전히 나가 떨어지더군요. 하지만 분명 가지지 못한 땅들 욕심내며 평생 가슴에 두고 후회하겠죠? 저는 이혼하고 몇 년은 정말 남편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복지직 일도 그만뒀답니다. 결코 시모의 비하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고요. 이혼한 김에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앞당겨 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는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지난 3년간의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도 최근 특별한 인연이 저에게 찾아와줬기 때문이에요. 전 남편은 자기 엄마랑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치과도 문을 닫은 후 어디서도 개원하지 않았어요. 몇 년을 어떻게 사는지 근황조차 들리지 않아 걱정은 됐어요. 혹시라도 이혼하고 치과 닫고 안 좋은 생각할까 봐요. 근데 해외 봉사하는 곳에서 전 남편을 딱 만난 겁니다. 안 좋게 헤어졌는데 저를 보고 너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모르는 척 그의 인사를 안 받아줬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를 핑계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반년을 그의 얼굴을 보고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 대화는 받아줬어요. 그런데 며칠 전 그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미쳤어? 처음에는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타지에서 기댈 곳이 필요했던 저는 은근히 흔들리기도 했네요.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마음 가는 곳에 정착하자. 나 어디서든 밥벌이는 할 수 있어. 프로포즈는 한 번으로 좋게. 더 이상 너랑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 기억 안 나? 그건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 아니었어. 나 우리 엄마랑 완전 인연 끊었어. 솔직히 금방 끊지는 못했어. 그럴 자신이 없어서 너랑 이혼도 한 거였어. 너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이혼 후에 전시모는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 된다며 집안 괜찮은 여자 소개시켜 줄 테니 얼른 재혼하라고 아들을 들들 볶았나 봐요. 전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여자 리스트를 뽑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안 그래도 저와 이혼 후 많이 힘들었는데 더 힘들게 하는 엄마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대요. 자기가 숨쉬고 살려면 엄마와 시간을 두고서라도 모자의 연을 완전히 끊어야겠다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모든 걸 정리하고 백수로 며칠 살다가 우연한 기회로 제 소식을 듣고 함께 해외 봉사에 참여한 거였대요. 저는 감정에 휩쓸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를 외면하곤 곧바로 한국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아빠가 말씀하시길 전 남편이 이혼할 때도 몇 번이나 자기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라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이혼하면서 결혼 후 치과 운영했던 개월수를 계산해서 월세도 한꺼번에 입금했다 하네요. 부모님은 일부러 제가 신경 쓸까봐 말 안 했고요.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한데 어제 전 남편이 제게 한 번 더 물었어요. 너 정말 나랑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난 몇 년 동안 나 정말 열심히 일했어. 이젠 빚도 없고 나 모아둔 돈도 꽤 있어. 근데 내 옆에 당신만 없더라.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 같이 지내는 시간만큼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기다릴게. 시모와의 마지막을 제게 이야기해주며 절대 다시 만날 일 없다며 안심시켰어요. 아무리 아들이 이혼하고 원장 소리는 못 들어도 어쨌든 치과의사잖아요. 그런데도 전 시모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 남편에게 심한 말을 했다네요. 너 어디 여자 보는 눈 없어서 쫄딱 망한 걸
엄마 탓을 해. 천하의 썩을 놈. 너 어디 나랑 영 끊고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본다. 나 때문에 이혼한 거는 원망스럽고 내 덕에 원장 소리 들었던 건 안 고맙고 에라이 괘씸한 놈아.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는 전시모.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가만 보면 아들로서 사랑하기보단 자신의 인생 전리품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듯 했어요. 결국 자업자득으로 혼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과연 세상 끝나는 날에도 끝까지 아들을 안 찾을지 의문이네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재결합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못된 시모도 더 이상 없고 전 남편의 사람 됨됨이는 이미 검증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전 남편과 재결합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저랑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데 저는 그 끝까지 안 가봐서 무섭거든요. 사실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재결합하는 건 조금 두려워요. 그렇다고 연애를 하는 것도 웃기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